갑질이 공정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얼굴을 결정짓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결점은 명백한데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갑질 논란의 강선우, 교육 철학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진숙 대통령실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사퇴 기류도 없다고 일축했고 여권과 민주당도 대체로 수용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간다는 태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청문회 내내 논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것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밀어붙여도 되겠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버텨준 덕분에 국무위원 임명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 인사들을 고수하는가? 둘째, 국민의힘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배경은 단순합니다. 지지율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청문회 잡음에도 불구하고 60%를 넘는 국정 수행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사적 업무 지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사유는 없다는 식으로 일축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 논문 표절, 교육 철학 부재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석됩니다. 이 얼마나 비열한 정치입니까? 자신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약자를 위한 정치, 소외계층과의 동행, 기득권과의 단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국민이 보는 건 도덕적 정치가 아니라 여론조사 수치를 바탕으로 한 계산 정치입니다. 예전 진보 정치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구태 정치, 수치 정치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해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존재감 없는 야당입니다. 전환길에 입당 하나에도 우왕좌왕하며 계파 갈등이나 벌이는 정당.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환길을 출당시키자는 한동훈, 김용태, 안철수 등의 목소리와 전환길을 품어야 한다는 극우계의 주장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국민은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모양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눈치조차 보지 않습니다. 갑질이 문제가 되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 사실 자체가 이슈가 되지도 못합니다. 교육 철학도 없고 자녀는 미국 유학 보낸 이진숙 후보자의 이중성도 국민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국민은 이미 국민의힘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도덕성이 실종된 채 여론조사만 버티면 되는 정치는 결국 민심을 좀먹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강조해온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의 공정, 정의로운 국가를 입으로만 외쳤다면 이제라도 그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진영 논리로 감싸 안을 인사가 아닙니다. 이들을 임명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주장한 진보의 도덕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보는 보수와 달라야 합니다. 보수도 그랬잖아라는 말은 진보의 언어가 아닙니다. 진보는 더 높은 기준, 더 도덕적인 기준, 더 투명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비로소 그 정치적 정당성이 살아납니다. 과거 국민의힘에서 갑질 논란이 터졌을 때 민주당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는 논리는 의혹일 뿐이다. 한쪽 주장만 듣지 말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국민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철학의 문제입니다. 강행할 수 있다고 해서 강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국민의 외면 속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과 오범의 중범죄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된 현실은 오직 하나의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보다 더한 무능과 분열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차악으로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현실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진영에는 너그럽고 지지율만 유지하면 밀어붙이는 이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던 상식과 공정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이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이 갑질하고 똑같이 기득권을 챙기고 똑같이 국민을 무시한다면 진보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영만 있고 진실은 사라지며 기준은 모호해지고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무관심으로 돌아섭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보여줘야 합니다.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지라도 그 지지율을 정당성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식과 도덕의 기준을 분명히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야당의 무능함을 이용해서 내치의 기준마저 흐릿하게 만든다면 그 후과는 크고 길게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다면 갑질 논란 인사부터 거둬야 합니다.
도덕성이 없다면 이제라도 상식과 공정에 근거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진보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